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이제 더위는 물러가고요. 새벽에는 제법 쌀쌀하게 느껴지는 가을이 되었는데요. 요즘 하늘 보셨나요? 너무 파랗고 구름도 하얀 게요. 너무나 하늘이 예쁘더라고요.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구름 한 점 없는 아주 파란 하늘이 펼쳐지겠죠. 이런 하늘이 펼쳐져야 벼도 잘 여물게 되고요. 과일도 잘 익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햇볕이 벼를 여물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요. 우리 몸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요즘은 너무 햇볕을 피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요즘 날이 좋아서 걷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칭칭 싸매시고 눈도 선글라스를 껴가지고 가려져서 도대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하시고 다니시더라고요. 직장인들은요, 지하 주차장에서 차로 출발하시거나 지하철로 출근해서 지하철로 퇴근하기 때문에요, 햇볕을 받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도 햇볕을 피해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햇볕을 피해 다니게 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데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럽을 비롯하여서요, 남미, 아시아 18개국을 조사해 봤는데요. 1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여성이 92.1%로 비타민 D 부족이 가장 심각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문제는 아무래도 햇볕을 많이 쬐지 않기 때문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갱년기 이후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요,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햇볕은 하루에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산책을 하시면서 쬐시는 것이 적절한데요. 중요한 것은 피부가 노출이 되어야만이 햇볕의 자외선에 의해서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피부 노출이 필수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꽁꽁 싸매고 다니시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햇볕을 거의 쬐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비타민 D 합성 말고도요,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D가 결핍되게 되면요, 나타나는 증상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뼈와 관련된 구루병이라든지 골다공증, 골감소증 등을 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햇볕의 자외선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게 되면요, 칼슘의 흡수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어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구루병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구루병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 제가 배울 때는요, 허리가 이렇게 굽게 되는 곱추병으로 배웠던 그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갱년기 이후에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평상시에 햇볕만 잘 쬐어도요, 괜찮은 일을 나중에는 병원에 가셔서 비타민 D 주사를 맞아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비단 갱년기 이후의 여성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임산부나 수유부에게도 이 비타민 D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산모가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에는요, 태아나 아이에게서도 엄마랑 똑같이 비타민 D 결핍 현상이 나타나서 뼈 건강은 물론이고요,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산부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KBS 프로그램 중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10년 이상 지하상가에서 근무하시는 상인 12분의 비타민 D 수치와 골밀도를 검사했는데요. 충격적이게도요, 12명 모두 다 비타민 D 부족으로 나타났고요. 절반은 골다공증과 골감소증 진단까지 받은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다행인 것은요, 이분들에게 하루에 30분씩 햇볕을 쬐면서 산책을 3주간 진행했더니요, 비타민 D 부족이 없어지고 골밀도가 눈에 띄게 상승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햇볕을 쬐는 것이 엄청 중요하고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다음으로 햇볕을 쬐지 않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으로는요, 우울증을 들 수가 있는데요. 우울증은요, 환경적 요인도 있고요, 유전적 요인도 있고요, 호르몬 불균형 등등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르몬 불균형의 경우에는요, 햇볕과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우울증과 관련이 깊은 대표적인 호르몬이 세로토닌인데요. 이 세로토닌은요, 뇌와 관련이 깊을 뿐만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로 세로토닌이 분비되게 되면요,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행복 호르몬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 세로토닌은요, 음식에도 그 성분이 들어있지만요, 햇볕을 쬐게 되어도 많이 분비되게 되는데요. 반대로 햇볕을 오랫동안 쬐지 않으면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량이 적어져서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일조량이 적은 겨울이라든지 여름 장마철에 계절성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 중에는요, 햇볕을 쬐는 시간이 짧아지면서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특히 일조량이 적은 북유럽의 경우에는요, 햇볕이 좋은 날에는 지붕이나 옥상, 아니면 그냥 집 앞 잔디밭이나 마당에서도요, 돗자리를 펴놓고 옷을 벗고 누워있는 일광욕을 즐기는 것이 일상입니다. 북유럽에 사시는 분들은요, 햇볕의 귀중함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우울증 증세가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요, 낮에 식사하시고 잠시 햇볕을 쬐면서 산책을 꼭 해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은요, 햇볕을 쬐지 않으면 비만과 복부 비만도 더 많이 유발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낮에 햇볕을 많이 쬐게 되면 우리 몸에 갈색 지방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갈색 지방이 활성화가 되면 비만도가 낮아지고 내장 지방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백색 지방의 경우에는요, 지방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요, 갈색 지방은 열 생성 과정을 통해서 지방을 태워서 지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햇볕을 쬐지 못하게 되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했던 세로토닌 호르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숙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서요,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살을 찌게 하는 유전자가 활성화되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하게 우리 몸을 유도해서요, 비만을 유발하게 합니다. 거기에다가요,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요, 인슐린 작용이 둔화되어져서 복부 비만 원인이 되고요,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체중 조절점이 올라가게 돼서 지방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햇볕은 우리 시력과도 연관이 아주 깊은데요.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현대인들이 근시 환자가 많아진 원인을 실내 생활 증가로 보고 있는데요. 어린아이 때 햇볕을 적절하게 받아주어야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거리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면서 발달하게 되는데요. 햇볕을 쬐지 않게 되면 수정체의 두께 조절이 잘 되지 않게 되어서 상이 망막 앞에 맺히게 되어서 근시가 되는 것입니다. 야외 활동 시간이 3시간 미만인 싱가포르 아이들은요, 야외 활동 시간이 14시간 이상인 시드니 아이들보다 약 9배나 근시가 많다라고 합니다. 햇볕은요, 심장병과도 연관이 아주 깊은데요. 겨울철 심장병을 예방하려면요, 실내에서 웅크리지 말고요, 햇볕을 충분히 쬐어야 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로욜라대 슈펜코퍼 박사팀이 햇볕을 받지 못하면 몸속 비타민 D 수치가 떨어지게 되어서 심장병이나 다른 병에 걸려서 사망할 위험이 30에서 많게는 50%나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대에서도 체내 비타민 D 농도와 심장병 관계를 살펴보았는데요. 비타민 D 농도가 권장량보다 적은 남성은요, 10년 후에 권장량보다 많은 남성보다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했습니다. 대신에요, 햇볕을 하루에 30분 이상 쬐게 되면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서 손과 발에 있는 말초혈관이 이완돼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고요.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면 신진대사도 원활해지면서 백혈구를 비롯해서 면역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햇볕을 잘 쬐게 되면요, 상처 통증의 진정과 살균 소독 기능도 있고요. 눈부신 햇살이 눈의 망막을 자극하게 되면요, 그 신호가 시신경을 통해 가지고 대뇌를 자극해서 뇌 활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왜 햇볕을 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